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예정에 없이 만났습니다. 북핵 협상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됐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정 실장은 잠시 뒤 귀국해 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합니다. 검찰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송철호 시장 공약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는 미래전략실 김종중 전 사장을 소환하는 등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가수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소속 가수의 마약 의혹을 덮으려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 대표는 경찰에 소환돼 공익제보자와 대질 조사를 받았습니다. 중서부와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으로 주말 대기질은 더 악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을 포함해 1월 말까지 큰 추이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고위급 안보 협의를 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오후에 귀국합니다. 정 실장은 현지 시각으로 8일 백악관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3국 안보협력 등을 논의한 뒤 트럼프 대통령도 면담했습니다. 예정이 없던 이번 면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제안으로 이뤄졌고 정 실장하고만 별도로 만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실장은 또 현지 시각 8일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면담하고 중동 사태와 전 세계적 안보 문제 지속적인 조율을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잠시 뒤인 오늘 오후 4시쯤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할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신중해진 분위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어제 저녁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당연히 파병을 요청하겠지만 이라크에 우리 국민 1,600명, 이란에 290명이 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이 미국의 호위 연합체에 들어가는 대신 해상자위대 독자 파견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이란에 대해선 일본이 독자적 공간이 있다며 미일 동맹도 있지만 이란과 일본의 위치도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도 일본처럼 청해부대 독자 파견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청해부대 활동 안에 국민 안전 보호 내용이 들어있어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독자 파병을 미국이 꼭 싫어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응해 확전 대신 경제 제재 확대를 승인했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선거 유세에서는 솔레이마니 피살과 관련해 큰 위험을 제거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ve this tremendous military, and you know what that is? That's really a great fighting force, but I hope we never have to use it. I really do. You saw an example. You saw an example of that a couple of days ago. So we seek friends, not enemies, but if you dare to threaten our citizens, you do so at your own grave peril.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 연풍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치발전 비서관실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치발전 비서관 전신인 균형발전 비서관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해 만든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장모 당시 균형발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등이 송 시장의 선거 공약 설계와 이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시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핵심 간부 김종중 전 사장을 전격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4부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을 지낸 김종중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사장은 검찰에 도착한 뒤 삼성물산의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렸는지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작업이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에 유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뤄진 과정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로부터 버닝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검찰이 가수 승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과 횡령, 상습 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모두 7가지 혐의로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일본과 타이완, 홍콩 등에서 온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이 투자한 업체 자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소속 가수의 마약 의혹을 덮으려고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 대표가 제보자와 대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설 연휴 전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소속 가수 BI에 대한 마약 의혹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 YG 대표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벌써 4번째 경찰 출석으로 이번에는 대질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자 해당 의혹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 A씨와 직접 대질 조사를 벌였습니다. A씨는 양 전 대표로부터 BI 마약 구입 관련 진술을 번복하라는 협박을 받았다며 폭로한 당사자입니다. 양현석 대표가 이제 일단은 먼저 했던 게 이제 A씨 핸드폰을 뺏어서 혹시 녹취할까봐. 근데 너 같은 거는 뭐 이게 쉽게 하여튼 불이익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주는 건 일도 아닌데. 경찰은 팽팽하게 맞서는 양측의 진술 말고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자 두 사람을 직접 대질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를 YG 사옥에 불러 얘기한 건 맞지만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은 제보자가 진술을 실제 번복했던 점에 주목하고 양 전 대표를 사흘 전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사 무마에 직접 가담한 의혹을 받는 당시 A씨의 변호인과 YG 관계자 그리고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2월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5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12월 기준으로만 보면 지난 2015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고 월별로는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증가 규모입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자금 수요가 기타 대출로 옮겨지면서 지난달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1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을 모두 합친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 2천억 원으로 12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한 경기도 용인시는 새해 관련 기업뿐 아니라 다른 첨단 기업 유치에도 나섭니다. 이를 통해 청장년층의 일자리를 늘리고 난개발 방지와 공원 확충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김학무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용인시의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체들과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 등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9조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일자리 2만 개가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각종 산업단지가 올해 완공되는 2곳을 포함해 모두 24곳. 용인시는 IT와 BT, CT 관련 기업의 대거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랑 또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우수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우리 용인에 사는 취준생들에게 많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난해 난개발 방지 방안을 마련한 용인시는 새해에는 이를 기반으로 3기 신도시에 포함된 플랫폼 시티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12개의 장기 미집행 공원을 모두 조성해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날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경안천과 탄천, 신갈천 등 3대 하천 산책로를 모두 연결하고 국민체육센터나 공공도서관, 공영주차장과 같은 생활 SOC 확충에도 주력합니다. 행사성 예산, 그다음에 소비성 예산 이런 것들은 가감히 좀 전략하고
기초를 닦는 또 SOC에 많이 투자해서 명품 도시를 만드는데 인구 110만 명에 육박하는 용인시는 새해에는 규모에 걸맞은 생활환경 조성으로 명실상부한 대도시로 거듭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의 유료 채널인 HBO에서 드라마로 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생충의 투자 배급사인 CJ E&M 측은 아직 최종 사인은 하지 않았지만 기생충을 HBO의 드라마로 만들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에는 영화 빅쇼트, 바이스를 연출한 애덤 맥케이 감독과 봉준호 감독, 또 CJ E&M이 책임 프로듀서로 참여합니다. 최근 해체를 결정한 그룹 엑스원 측이 팬클럽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엑스원 매니지먼트사 스윙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엑스원 공식 팬카페에 엑스원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엑스원 공식 유료 팬클럽 원잇 1기 가입비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송비를 포함해 가입 당시에 지불한 전액을 환불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환불 절차와 방안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안내하겠다고 고지했습니다. 지난해 7월 종영한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101으로 결성된 엑스원은 이후 해당 프로그램 전 시즌에서 조작 혐의가 드러나며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다음 달 21일 새 앨범 공개에 앞서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늘 오전 0시 유튜브를 통해 정규 4집 앨범의 첫 번째 컴백 트레일러인 인터루트 섀도우를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3분 길이의 영상에서 방탄소년단의 멤버인 슈가는 강렬한 랩과 화려한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겨울 추위의 기세가 시원치 않다 보니 자꾸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질이 탁한데요. 현재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내일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이렇게 탁한 공기 속에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도까지 예상되면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도 4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은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는 밤부터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 산간 지역은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기온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부산은 영상 2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4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광주 8도, 강릉 9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를 보이다가 주 후반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더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